안녕하세요. 우선 한국 뉴스에서 윤미향 씨가 그 베를린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국회의원 외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면 승부라고 해서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타이틀이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 댓글을 보니까 참 국민들의 다수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 현 정부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일본보다 더 나쁜 윤미향 이런 말을 듣습니까? 할머니들 앵벌이 시켜서 번 돈 어딜 갔나? 이게 좋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것을 반대하는 그 댓글 부대도 있지만 아무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뭐냐, 윤미향이 저지른 잘못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베를린 소녀상 철거 문제 해결까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이 어떻게 낯을 들고 국회의원 노릇을 하면서 무슨 외교를 부르짖습니까?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의 경우는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이민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니까 중국 공산당원들이 탈당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는 제가 놀란 점은 그 댓글 부대라는 것이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는 관변 댓글 부대가 있다고 그러고 이것을 우마오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댓글 하나당 5마오 5위안을 받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0만 명에서 최대 1000만 명이 추산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한국에도 댓글 부대가 있지만 이거는 그 규모가 엄청난 거죠. 이거는 사실은 개개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정부 주도하의 여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정당의 여론, 이것을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허위라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그런 댓글이 댓글을 막는 셈이죠. 그래서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중국은 전 세계에 댐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333개의 댐일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33에 대한 굉장히 막강한 생각들,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런 믿음이 너무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3이라는 글자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긴 하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나라가 북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기사화된 것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보니까 Before It's News라는 데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은 여기에 예외다, 이런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또 말한 것이 여러분도 아시는 자주민보, 거기서 이렇게 또 기사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길래 북한은 코로나가 하나도 진짜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품애들은 특히 조지 W 부시를 비롯해서 굉장히 역대의 악의 세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바티칸 한가운데에 바티칸이 있는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여기 32개의 아치 통로가 있고 교황이 입는 성복에는 32개의 단추가 있고
있고 교황의 머리는 바로 33번째를 나타낸다. 이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제 눈에는 이렇게 우연히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네요. 그리고 이 NWO에 대해서는 1933년에 이상하죠? 33년에 미 달러 지폐에 추가된 라틴어가 바로 그 신세계 질서 구축이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33도라고 그럽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사도 마찬가지로 33도라고 그러고 이것은 같은 동료 33도인 그 랜돌프 허스트라는 사람이 이 빌리 그레함을 띄워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명성을 얻게 됐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아주 흥미로운 글을 페이스북에 패친이 올리셨는데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는 그 프로이드가 쓴 책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아이스맨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그걸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프로이드에 의하면 이 석기 시대 빙하기에 동굴 밖에 사람들이 살아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동굴 안에서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여자들과 애들을 상대로 굉장히 폭력을 저지르고 학대를 하고 성도착까지 한 그런 사례를 가진 것이 이 아이스맨들이었다고 그래요. 즉 빙하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거기 스트레스, 불안증, 성도착증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빙하기의 환경을 거친 인간은 네안데르탈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코카서스 서쪽하고 서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다가 호모사피엔스랑 결합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특별히 많다는 거죠. 근데 빙하기가 없었던 것은 극동, 그러니까 지금 동아시아 쪽하고 아프리카, 인도, 호주 이렇게 따뜻한 지역, 현대 따뜻한 지역은 이 빙하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인들은 특별히 성도착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래요. 이건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이랍니다. 근데 고고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찾아보니까 바로 이 네안데르탈인, 문제의 아이스맨 네안데르탈인의 뼈를 포렌식해서 분석해 보니까 폭력에 의한 부상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즉 백인들은 굉장히 공격성을 많이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생존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코카서스의 네안데르탈인이라는 것은 백인들이다 라는 겁니다. 마이클 브래들리라는 인류학자에 의하면 모든 백인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공격성을 가진 5% 이하의 특정 그룹이 바로 가자리안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동영상에 이 가자리안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라는 걸 얘기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이들 공격적인 사람들은 징기스칸이 공격해 왔을 때 서쪽으로 가서 15세기까지 돼가지고 그때 카톨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대서양 노예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노예 무역을 하게 되고 19세기 유대 은행 가문으로 자본력이 결집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는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도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이때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는 비러시아 출신 유대인이 95%나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의 혁명이 굉장히 피해 혁명이었다고 그러죠. 그것으로 또 유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문제가 된 그 거대한 재벌 가문의 부는 다른 세계의 부와는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예상이라든가 자원을 착취하고 원주민을 학살하고 성도착을 일으키고 하는 식의 현재까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그 인종이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그룹으로서 칼 융이 얘기하는 집단 무의식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칼 융도 프로이드 밑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 그 배경 설명을 아주 잘하신 분이 페이스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어떤 논문에 나오냐면요. 프로이드의 말년의 논문인데 그 잘 알려지지 않은 논문을 프로이드 제자가 발견하게 돼서 이것이 이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에세이 형식으로 1919년에 쓰여진 것이고요. 1987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교통발생론적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프로이드가 이전에 말한 그 개인 중심의 그 심리치료나 성심리학과는 거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어린 시절의 공포나 이제 경험에 의한 것이다. 이게 이제 프로이드 학설인데 이것을 완전히 뒤엎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집단 무의식이 있다. 첫째. 그런데 그걸 찾아보니까 아이스맨 그 시절의 빙하기 때 경험이 문제였다. 그런데 이 네안데르탈인의 그 특징은 굉장히 공격적이다. 이들 소수 그룹은 현재 그 서쪽 그 유럽으로 남쪽 서남쪽이죠. 거기 카톨릭으로 개종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이 카톨릭의 제수이트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뭐 이런 그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 얼마나 중요한 그런 책입니까? 그래서 뭐 칼 융의 집단 무의식까지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